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의 금융계가 반부패 조사 때문에 멘붕에 빠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러니까 SCMP는 6일 중국 사정당국이 1년 전 퇴임한 리 샤오펑 에버브라이트 그룹, 광다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에버브라이트 그룹의 회장 겸 당서기를 연행해서 반부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써 5개 금융회사를 비롯해서 30개 이상의 국유기업들이 반부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국영 에버브라이트 그룹은 1983년 중국 재정부 등이 설립한 국유 금융기관인데요. 현재 자산 규모가 6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1243조 원 정도가 되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또 에버브라이트 은행, 또 중국 항공리스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SCMP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당국이 국영 에버브라이트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금융 부분의 부패에 대해서 국가의 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이걸 기율감찰이라는데, 이 기율감찰에는 리 전 회장이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는 지난주 기율감찰위가 30개 이상의 국영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블룸버그도 지난 4일 이 기율감찰위가 국유은행 최고 경영자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만 그 명단은 밝히지를 않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신경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기율감찰위가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류랭거 전 중국은행 회장을 심사 조사 중이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류 전 회장은 지난 3월 17일 돌연 이 은행 공산당 위원회 서기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3월 19일 회장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정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류 전 회장의 회장직 사임 사흘 전에는 이 은행의 왕젠홍 베이징점 서기 겸 행장이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만 고위직 3명이 잇따라 기율감찰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투자은행 IB인 차이나 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이 기율감찰위로 연행됐죠. 이 바오판 회장은 차이나 르네상스의 전 사장이자 이 그룹의 홍콩증권 자회사 회장인 충린이 대표했던 ICBC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2017년 차이나 르네상스에 제공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받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율감찰위는 이 바오 전 회장을 연행한 즈음에 반부패 장기전의 단환 승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서 금융 엘리트론과 배급론, 서방 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3,500여 자의 문장 가운데 금융이 16번 나왔고요. 또 중앙기업이 8번 등장했는데 이건 고강도 사정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국영기업에까지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2월 이후에 중국 국영은행에서 최소 20명의 재무 관련 임원이 조사 또는 처벌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중국은행의 왕웨이, 또 왕지황 부행장, 또 이 농업은행의 장이 부행장, 장저우은행의 왕태니 회장, 건설은행의 장민 부행장 등이 물러났습니다. 이들의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부패 연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율감찰위는 중국 내 최고 사정기관인데 영장 없이 수개월씩 연행 구금 조사를 벌인 다음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넘겨서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은행과 보험 등의 금융권이 반부패 단속에 초점이 되고 있고 이들 금융권의 지도부들을 조사하고 또 얽어매므로써 투자자와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관시라고 그러죠. 이 관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부패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감찰위가 누군가를 조사하고 또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조사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읽어야만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 부패 구조가 지금의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고, 그런 부패의 사슬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부터 하급 관리까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금융계를 중심으로 한 기울감찰의 반부패 사정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중국 금융계에서 최고 거물급들까지 줄줄이 반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의 금융권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버브라이트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국영회사인데, 이를 포함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3명의 거물급 인사가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점, 여기에 추가로 30개 이상의 국유 기업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CNN은 6일 이번 일이 공산당 충성파들만 꾸려진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경제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드니 공과대학교 중국학 부교수인 총이펑은 현재의 금융단속은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융계에 대한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금융계에 집중된 반부패 사정은 시진핑의 장악력이 취약했던 군부 그리고 공안과 안보 등의 기관에 이어서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융계는 공산당의 돈주머니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구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기죠. 이런 시기에 이 공산당이 직접 금융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진핑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계의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사정 작업과 함께 금융계 지도부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중국의 금융계에 대한 반부패 사정 작업이 중국 경제 구조 자체를 뿌리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죠. 당장 부동산 시장은 최악이고 청년 실업률도 최악입니다. 여기에 지방 정부들은 막대한 부채와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미중 충돌이 격화되면서 무역을 비롯한 경제 교류가 최저치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을 향한 기술 및 투자 유입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일단 성장률을 되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부는 업계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금융계 전반을 완전히 뒤집는 반부패 사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주면서 스스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금융계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금융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은 60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연간 GDP의 34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차이나 르네상스의 설립자이자 CEO였던 바오 회장이 실종되면서 은행의 주식 가치가 2월 중순 이후 27%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금융계에 불어닥친 반부패 사정으로 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 또는 공산당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겁니다. 중국의 빅테크 산업이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대폭락을 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경우에 2020년 10월에 정점 대비 무려 70%나 하락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 분석센터의 중국 정치 담당 연구원인 닐 토마스의 견해를 인용해서
시진핑에 의한 반부패 사정은 이미 정치 환경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심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중국 경제도 발전시키고 민간 기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도 강화하기를 원하지만 이 두 목표는 상호 배타적이어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둘 다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금융계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은 금융권을 공산당에 손아귀에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요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런 중국의 경제가 잘 될 턱이 없죠. 화이트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